크루엘라 디즈니 크루엘라 영화를 봤는데요. 그 크루엘라라는 이름이 잔인하다, 크루얼이죠. 거기서 나온 이름이에요. 근데 한국어 이름은 한자 되게 많죠. 한자라는 이름 자체가 그 문자 자체가 표현 문자이기 때문에 한국 이름에는 언제나 모종 의미가 있어요. 근데 영어 이름은 베이커, 제빵업자죠. 근데 사실은 미스터 베이커가 제빵업자하고 관계없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오래일 정도로 표문자인 언어에는 이름이, 영어에는 이름에 별다른 의미가 없었는데, 이번에 나온 이 크루엘라는 뚜렷한 의미가 있죠. 이게 이 영화를 이해하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크루엘라의 원래 이름이 에스텔라죠. 에스텔라. 에스텔라가 영문학사상 가장 유명한 에스텔라 중에 하나가 디즈니 그 스크루지 영감으로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롤을 쓴 디즈니의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의 여주인공이 에스텔라예요. 주인공 피비 에스텔라를 아주 환상의 여인, 아주 신비로운 여인으로 생각하죠. 근데 보면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는 지지하는 불황자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하게 크게 나오는데, 제스퍼스 호레이스가 그 에스텔라를 그렇게 좋게만 보려고 하죠. 그리고 크루엘라를 보지 않고 에스텔라를 끝까지 보죠. 위대한 유산의 핍하고 아주 길게 두 개를 위대한 유산이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두 개가 아주 비슷하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에스텔라가 크루엘라로 살아가기를 맘먹은 다음에도 호레이스하고 제스퍼스를 가족으로 얘기를 해요. 넌 패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화에서는 뚜렷하게 말이지 왜 그런지 뚜렷하게 말이지 않는데,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을 보면 그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설을 많이 읽는데 그 소설의 시대를 연 책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연관성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픽사. 픽사가 디즈니하고 통합되는데, 디즈니가 옛날에 동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가 요새는 동화도 크게 달라졌죠. 근데 그렇게 크게 달라진 실제 세상을 반영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악한 세상을 동화 속에 집어넣는, 어떻게 보면 픽사가 더 착한, 그러니까 굿캅 백캅이라는 그런 얘기 듣죠. 좋은 경찰, 나쁜 경찰. 그러니까 범인들을 그 신문할 때 한 사람은 혼내주고 한 사람은 위로해주면서 고백을 하는 그런 작전을, 디즈니가 웃기게도 픽사보다 더 백캅 역할을 하고, 픽사는 여전히 좋은 굿캅, 복잡하긴 하지만 굿캅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게 디즈니가 세계 문화를 지배하는 자신감을 보이는 증거가 아닐까. 나는 세상을 읽을 줄 안다. 세상을 읽을 줄 안다는 거는 세계 문화를 지배한다. 디즈니가 그걸 확인한 그런 자신감을 보이는 영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의 가장 큰 주제, 악하다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 이 영화의 가장 과제는 에스텔라가 남자 부인을 사이코 마더라고 불러요. 굉장히 결정적인 그 장면인데,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 남자 부인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크루엘라로 바뀌기로 결심을 해요. 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를 이겨내는 방법은 극단적으로, 이게 사이코패스라는 이상한 사람들을 이겨내는 방법은 두 개의 인간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그 두 개의 행동자가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를 들면 사이코 마더를 비롯한, 이건 누구한테도 사이코 마더도 아이를 버리려니까 자기가 받아가잖아요. 그런 양모처럼, 스텝 마더처럼, 그렇다가 그게 천사같이 행동하다가 결국 살해까지 되죠. 그러니까 그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십자가 예수 같은 길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또 하나는 에스텔라처럼 패션 디자이너라는 공적인 인간성에서 네오판 사이코 비즈니스맨이 되는 길이 또 하나 있겠죠. 사이코패스라는 이런 끔찍한 사람의 인물을 주인공으로까지 등장한 이 영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데요.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유는 아마 내 생각에는 이런 사회가, 사이코패스가 어떻게 정상적인 사회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서 이런 결과가 왔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디즈니 영화사가 지금까지 계속 영화의 문법, 그러니까 아주 심한 우연, 그러니까 그걸 아직 버리지 않고 도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가 못 박힌 이유, 그 양모가 예수처럼 죽은 이유는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할 대상이 추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영화에서 아이스텔라가 지지하는 그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사실은 부르지만 언제라도 중간에도 갈라지기도 한 번 했죠. 그런 친구들이거나 또는 저 되게 집사예요. 그건 집사도 어떻게 되면 남자 부인을 배신했죠.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말해도 공허하기 일 때문에 해결책일 뿐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굉장히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에스텔라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공적으로 몰라도 사적으로 성취한 건 없어요. 공허할 따름이죠. 그렇지만 해피엔딩으로 보여지게 영화를 끝냈죠. 반대로 사악한 친모 이 남자 부인이 체포되기 직전에 클로엘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도 악한 세상에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악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나는 이런 이 논리라고 그럴까? 처지라고 그럴까? 논리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디즈니의 결론이 착하든 악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간에 윤리적인 도덕적인 각자의 선택의 결과에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사회적 전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네가 알아서 착하게 살려면 살아라 이런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게 보이는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영화인데 이런 영화가 그렇지만 관객들한테 굉장히 위로가 주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나 혼자만 이런 처지가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즈니의 만화 같은 이 사이코패스 굉장한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인물인데 양들의 침묵에서 봤던 그런 그때는 굉장히 공포스럽게 봤던 것 같은데 그런데 디즈니라는 그것도 만화 같은 대중영화로 제작됐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예요? 아주 흔해져 버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무책임해 보이지만 사실은 무책임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구도 결론 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억울한 처지라고 징징 짜지는 말자. 대신에 인류의 문제, 이 당면과제를 대표가 돼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런 다짐이 관객의 마음속에 들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사이코패스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사이코패스의 인간관계 원칙은 철저하게 상하 주종 관계예요. 사이코패스는 특징이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자신이 완전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느 곳에 있어서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용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에게는 타협이 없어요. 사이코패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전면적인 총체적인 위협, 예를 들면 전면적인 공격이나 금전적인 손해 같은 거에는 반응을 해요. 인간적인 감정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비즈니스 사회에서는 적절하게 대응하기, 비즈니스 사회는 그렇죠. 감정 없죠. 지금 개인적인 삶에서는 어떨까요? 분열과 편집의 증상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가 자신이 상대방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 남작부인처럼 인간관계 전략을 만일에 난 전쟁의 방식을 취하겠죠. 그죠? 난 완전하니까. 근데 자신이 절대로 약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되면 궁지에 몰린 남작부인처럼 사실은 스스로는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도 전통적인 감정에 그 엄마와 자식 어쩌고 이런 거 응? 내가 네 엄마잖니 그래도 그런 기존의 전통적인 관습적 정서에 호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때 그럼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런 사이코패스를. 영화에는 안 나왔지만 자기가 강자라고 생각하면 관계를 단절하는 게 해결책이겠죠. 해결책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이코패스가 하고 관계를 단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치? 그럴 경우에 뭐 상사가 사이코패스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는 엄마가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 드물겠지만 그렇게 드물기 바래요. 스스로 약자라는 걸 알면서도 그 남자 부인처럼 그게 자기 대처를 쭉 해갔으니까 그게 먹혔으니까 기존의 관습에 대해서 호소하게 노련하게 대응하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상대방을 인간이라기보다는 감정 없는 AI라고 여겨야 해요.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감정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어떻게 감정 없는 애기들을 그런 사람을 취급하지 않냐? 그게 아니고
자신의 인간성을 이원화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외면적으로 대하는 기능하고 기계적인 기능하고 내면적으로 개인 인간이길 포기하는 역할을 두 개를 구별해서 내면적인 인간으로 대하기 어려우니까 외면적으로 기능하는 기계하는 기능으로 대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이코패스의 시대라면 지금 디즈니가 말하는 것처럼 개인 관계에서도 상황에 따라 유효하게 자아를 분리하고 분열해서 대처하는 연습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화가 굉장히 좀 더 철학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계몽주의 시대에서 신의 세계를 벗어나면서 독립 주체성을 가진 개인적인 그러니까 중세 때 신의 중심에서 인간 중심의 세계로 근대가 넘어오면서 그러면 그 근대 생각 사람들의 감정이나 생각은 느낌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걸 위해서 소설 문학이 탄생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시대 이 사이코패스의 시대 그거를 새로운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는 가끔마다 탈근대라고 그래요. 근대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런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인간상을 뭘 해야 되는지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모두 버티기 위해서는 지금 위에 말한 혼혈된 자아의 표준 운영 시스템으로 자아 현실에 대응해야 해요. 이를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새로운 감정의 체계, 그걸 정동 체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용어로 이런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감정과 정서의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영상예술, 웹툰 등 고급 예술과 대중예술의 장르를 넘어서서 총체적으로 동원하는 자가 필요해. 이거는 인류 그 크루엘라를 보고 나서 이런 깊은 사고를 하게 되는 거, 이렇게 깊은 분석을 하게 되는 거 보면 이 디즈니가 굉장히 중요한 세상의 한 단면을 성공적으로 읽어냈으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성공할 거로 확신하면서 또 더 나가서 이런 깊이 있는 세상 인기가 있으면 디즈니가 한동안 세계 문화를 지배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류가 지금 현재 그 과학자들의 그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10%라고까지 해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인류의 절반이 우울증과 요새 특히 더하죠. 불안증을 경험한다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자극적인 단어를 정원하지 않고 설명할 방법을 뭘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영화 예술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업 영화보다는 다큐멘터리가 더 영화를 받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심리에 압도적으로 이 우울과 불안의 시대가 영향을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시간의 직선적인 흐름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글이나 말의 문자들은 문자 예술과 달리 막 개인과 공동체의 시공간을 넘어서면서 얽혀지는 복잡한 상호작용에 이렇게 초집중하게 만들죠. 이런 영화처럼. 그러니까 이 개인이나 집단 그 주변의 상호작용을 리얼하게 서로 짜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대응하는 방식이 돼요. 이번에 크루엘라 핵심 경험을 사이코패스 시대의 우울과 불안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특징은 인간적인 감정의 교류가 거의 또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남자 부인이 그걸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사이코패스 이게 왜 그 인류 문명과 관계가 되냐면 사이코패스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하지 않는 이유는 수학적인 사고방식에 기초를 두는 서구 문명의 근대적인 발전 방향의 결과가 뭐예요? AI죠? 감정을 배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상에 흘러가는 방향이 과학적 기술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비즈니스에서도 객관적으로 효율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감정에 휩쓸려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냉정한 판단력 이게 특징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그리고 혹시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내가 해고되는 사람들 때문에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예외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이게 자신들은 지금 아까 분석한 것처럼 지금 시대적으로 이점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그 남작부인처럼 끝까지 인정 안 하죠.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동의의 뜻 과정을 고려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논리와 이성에는 정상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 남작부인처럼. 비즈니스 업무 처리 방식으로밖에 대응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텔라가 제일 내가 궁금한 점은 에스텔라가 크루엘라가 돼서 남작부인의 정체를 밝혔어요. 그지? 왜 그랬을까요? 엄마가 아닌 전문 디자이너로의 도전에 남작부인이 자신을 제대로 쳐다보고 반응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그런데 소위 남작부인이 사회적으로 경찰차에서 제거됐죠. 그리고 제스퍼나 호레이스 같은 사람들이 특히 가족 같은 친구들이 실망을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에스텔라는 자신이 에스텔라라는 정체를 밝히기보다는 크루엘라라는 잔인한 사업가로 활동하기로 결정을 하는 점. 그죠? 왜 그럴까요? 남작 부인이 예외적인 사례라기보다 이 사회의 모험 사례라는 점을 깨달았기 때문에 바로 이 지점에서 관객들이 전폭적인 공감을 끌어낸 거죠. 우리가 이런 걸 느끼면서도 이렇게 딱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해준 적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 디즈니 앞으로 성공을 점쳐볼 수 있겠어요.